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의 후손들, 자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징기스칸이 이제 몽골의 일대 대칸이 됐죠. 그 징기스칸이 그 몽골의 대칸이 돼서 근무를 한 것이 1206년부터 1227년까지 2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2대 대칸으로는 징기스칸의 셋째 아들인 우구데이 칸, 오고타이 칸이 대칸을 하고 3대는 이제 우구데이 칸의 아들 구유쿠 칸,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손자죠. 징기스칸의 손자가 3대 근무를 하죠. 이 사람은 뭐 한 2, 3년밖에 근무를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대 칸은 우구데이 가문이 아닌 셋째 아들의 가문이 아닌 넷째 아들, 막내 아들인 툴루이 칸의 아들인 몽케 칸,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손자죠. 이 사람이 이제 4대 칸을 하게 됐고, 5대 칸은 이제 그 몽케 칸의 동생 꾸빌라이 칸이 이제 5대 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꾸빌라이 칸은 이제 징기스칸의 손자이면서 징기스칸의 막내 아들인 툴루이의 또 다른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대 대칸인 오고타이 칸, 우구데이 칸은 1186년부터 1241년까지 55살에 사망하게 됐습니다. 재위는 1229년부터 1241년까지 제의를 하죠. 그래서 43살에 한참 좋은 나이에 즉위를 해서 11년간 열심히 서쪽 지방을 유럽을 공격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오고타이 칸이 죽기 1년 전인 1240년에, 그러니까 1240년에 이제 그 군대를 유럽으로 파견을 하죠. 그래서 그 몽골의 2차 유럽 원정이 이루어진데, 이때 이제 나선 사람이 맨 지휘를 한 것은 징기스칸의 장남인 주치의 아들인 바투가 선봉에 서고, 그 밑에 유명한 장군들인 제베 장군과 수부타이 장군이 따라가서 유럽을 개박살을 내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구데이 칸은 그 금나라의 학자인 야일 초제를 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배우자만도 9명이 되겠습니다. 징기스칸은 11명이네요. 1233년에 금나라의 수도인 까이퐁을 점령을 하고 함락을 하고 1233년에 금나라를 완전 멸망을 시킵니다. 이 금나라는 여진족의 나라인데 이거를 처음 공격한 것은 징기스칸이 이제 1206년에 몽골의 대칸에 선출이 되고 나서 1211년에 5년이 지난 후에 금나라를 대대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금나라를 완전히 공격을 하다가 결국에는 1215년에 공격한 지 4년 만에 그 당시에 금나라의 수도인 북경, 그 당시에는 이제 중도라고 불렀죠. 여기를 이제 완전히 함락을 하지만은 이제 금나라의 잔존 세력들이 워낙 이제 저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넓은 중국 땅을 다 점령을 못하고 징기스칸이 이제 금나라의 수도인 중도, 북경 여기를 점령을 하고 나서 금나라의 공격은 이제 흐지부지 되고 징기스칸이 이제 결국에는 1218년 그해 말 1218년과 1222년 초 이때는 이제 중앙아시아의 그 호라즘 제국을 공격을 하고 멸망을 시키는 걸로 해서 서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징기스칸이 죽기 전인 1227년 이때는 이제 또 중국의 북부에 있는 서하를 공격하다가 병으로 죽게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1215년부터 1215년에 금나라의 수도인 북경을 정복한 지 거의 한 20년이 지난 후에 1233년에 징기스칸의 셋째 아들인 오고타이 칸이 금나라의 수도인 카이퐁이 이제 변경이죠. 변경이고 이 카이퐁을 함락을 하고 금나라를 멸망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고타이 칸은 서쪽으로 많이 진출을 해서 금나라도 정복을 했지만 서쪽으로 진출을 해서 이란, 이라크죠. 이란 페르시아죠. 그다음에 이제 카카스 지역에 있는 아르메니아, 그다음에 남러시아를 정복하게 돼서 이제 이 몽골이 이제 우데이 칸이 이제 지배를 할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여기 이제 카라코럼이죠. 몽골의 수도인 카라코럼이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대도 여기 북경도 점령을 했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밑에 여기에 카이퐁이 있죠. 카이퐁이 이제 변경이라고도 불렀는데 카이퐁을 함락을 하죠. 금나라 수도가 이쪽으로 이제 대도를 점령하니까 이때 1215년에 이제 금나라가 밀려서 이쪽으로 이제 카이퐁으로 이사를 한 거죠. 여기까지 이제 다 1233년.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쳐들어와서 여기에 이란 쪽, 여기 이란이죠. 이란 쪽에 카스피해 밑에 있는 이란 쪽을 점령을 했다. 몽골이 먹었다. 그다음에 이제 아르메니아는 이쪽에 있죠. 카카스 지역에 아르메니아까지도 먹고 이쪽에서 이제 남러시아 이쪽까지 이제 여기에 이제 흑해 북쪽에 이제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이쪽하고 전부 다 이쪽을 이제 이렇게 한 바퀴 휙 돌아서 우대의 칸이 이제 전부 먹었고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까지 금나라까지 넘어가죠. 송나라는 아직 못 먹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티베트도 못 먹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둘째 아들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1241년에 우대이 칸이 죽기 1년 전에 폴란드와 헝가리 여기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독일, 폴란드 이런 데 개박살을 내고 헝가리도 개박살을 냈죠. 그래서 이 그 우대이 칸의 몽골군이 1241년에 폴란드와 헝가리를 정복을 하고 독일의 독일의 이제 슐레지엔 지역이 어디냐면 독일의 이제 그 실레시아와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지대 오데르강 유역 이쪽이 이제 슐레지엔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가장 동쪽이고 동남쪽, 독일의 가장 동남쪽이고 그 지역이 이제 그 폴란드하고 국경 지대가 되겠죠. 거기가 이제 오데르강이라고 있는데 그쪽이 이제 슐레지엔까지도 거기가 이제 독일까지도 이제 진격을 한 거죠. 폴란드는 다 먹고 그게 이제 그 몽골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다에서는 거기서부터 이제 또 북쪽으로 올라가서 발트해까지 진격을 하고 발트 북쪽에 있는 그 무역 도시인 러시아의 노브고로드를 공격을 하지만은 이쪽은 워낙 추워가지고 뭐 좀 고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브고로드는 이제 러시아 북쪽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남쪽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러시아 지역이죠. 노브고로드. 그 우구데이가 보낸 것은 징기스칸의 장남의 장손인 바투를 원정군의 청사령관으로 해서 결국에는 오스트리아의 빈까지도 포위를 합니다. 헝가리도 개박살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빈을 이제 포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1242년에 이 우구데이가 갑자기 급사하면서부터 몽골군이 갑자기 유럽의 전선에서 전부 다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몽골 제국의 3대 칸으로 선출된 사람은 꾸릴타이의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서로 이해관계가 틀려가지고 회의가 자꾸 연기가 되고 내부에서 뭐 갈등을 겪으면서 대칸을 선출하는데 5년이나 대칸을 선출하지 못하고 서로 이제 내부 이제 갈등 이런 걸로 5년이나 이제 시간을 지연되게 됐습니다. 권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하지만은 3대 대칸으로 구유쿠칸이 선출이 되겠습니다. 구유크칸이 되겠습니다. 1206년에 태어나서 1248년에 42살에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제위는 1246년에 그러니까 오고타이가 죽은 게 1242년인데 그 이후에 바로 즉위를 못하고 1246년에 즉위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1248년에 이제 죽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만 즉위를 하다가 39살에 즉위해서 42살에 죽은 거죠. 그래서 오고타이 칸의 아들이고 징기스 칸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그의 엄마인 퇴레게네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러니까 엄마의 치맛바람이 컸던 거죠. 그래서 대칸이 된 것이 구유쿠칸이 되겠고 이 사람은 39살에 즉위를 해서 42살에 아주 일찍 병으로 죽게 되겠습니다. 징기스칸의 장손인 그 장남인 그 주치 그의 또 장남인 바투가 이제 나중에는 저쪽에 이제 그 러시아 쪽에 그 킵차크 강국을 지배를 하지만은 이 바투의 방해로 인해서 쿠릴타이가 연기가 되고 내부 갈등을 겪게 되겠습니다. 바투는 구유쿠칸과의 동유럽 원정에서 서로 갈등을 빚고 구유쿠에 반대하는 세력의 선봉에 서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그 오고타이 칸의 그 우구데이 칸의 그 가문이 그 구유쿠까지는 간신히 연결되어 있지만 이에 반대를 해서 장남 가문이 이제 반대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구유쿠가 죽고 바투는 1251년에 몽케는 이제 그 징기스칸의 또 다른 가문인 막내 아들 툴루이의 아들이 몽케가 됐습니다. 몽케를 대칸으로 하는데 이제 이쪽에서 이제 그 장남 가문이 이제 지원을 하고 이쪽을 지지를 했다겠죠. 막내 가문 지지했던 셋째 가문은 이제 셋째 가문하고 대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데이가 이제 셋째 가문이죠. 그래서 대칸이 선출될 때까지 또 3년간의 권력의 공백이 생기게 됐습니다. 4대 몽케칸은 이제 징기스칸의 손자죠. 그리고 이제 징기스칸의 막내 아들인 툴루이의 큰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9년에 이제 즉위를 해서 1209년에 태어나서 1259년 50살에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제위는 1251년부터 1259년까지 8년간이고 42살에 즉위를 해서 한참 젊은 나이에 즉위를 해서 50살에 죽게 되겠습니다. 쿠빌라이 칸의 이제 형이고 징기스칸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1255년에 46살이 되었을 때 이때 이제 그 몽케가 장군인 훌라구를 보내서 서남아시아의 이슬람 국가들을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1258년에 바그다드 이라크의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킨 것이 몽케칸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바그다드에는 그 이슬람의 우마야 왕조 다음에 들어선 아바스 왕조가 있었죠. 이 아바스 왕조를 이제 멸망을 시켰습니다. 저기가 그 몽케칸이 이제 멸망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그 바그다드 전쟁에서 항복한 이슬람 군사 8만 명을 무차별 학살해 버립니다. 1259년에 고려를 공격해서 고려의 항복을 받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남송 그 중국의 양짜강 이남 지역에 있던 남송을 공격하다가 사망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몽케칸도 이제 그 거침없는 정복 전쟁을 벌린 거죠. 그래서 그 몽골 제국이 끝없이 뻗쳐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몽골의 수도인 카라코롬을 수비를 이제 그 몽케칸이 이제 그 남성을 공격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데칸이 벼죠. 그래서 데칸을 이제 누가 하느냐? 근데 몽케칸이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몽케칸의 동생들 간에 이제 권력 다툼이 벌어진 거죠. 몽케칸은 이제 그 바로 밑에 동생인 그 꾸빌라이가 있지만은 그 더 밑에 그 막내 동생인 아리크 부케라는 그 막내 동생이 그 꾸릴타이를 본토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 남송을 공격하러 출발한 몽케칸하고 몽케칸의 동생인 꾸빌라이를 그 이제 해외에 나가서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몽골의 그 본사를 지키고 있던 막내 동생인 아리크 부케가 그 본토에서 임의로 그 부족회의 쿠릴타이를 열고 데칸으로 자기가 취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데칸 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형인 꾸빌라이를 무시한 거죠. 그래서 몽케와 같이 남성 원정 중이었던 꾸빌라이가 이거 안 되겠다. 동생이 자기 전쟁 중인 자기를 무시했다 해서 이제 군대를 돌려서 내몽골로 진입을 하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꾸릴타이를 부족정 회의를 열어서 꾸빌라이가 꾸릴타이를 열어서 데칸으로 취임을 하게 되니까 그 당시 이제 데칸이 두 명이 된 거죠. 저 북쪽에 있던 동생의 아리크부케, 남쪽에 있던 그 꾸빌라이 이렇게 데칸이 두 개가 된 거죠. 그래서 몽골고원을 남부로 가르는 두 명의 데칸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 대립하고 전쟁을 하던 중 1264년에 전쟁을 이제 서로 대전쟁을 하죠. 그래서 막내 동생인 아리크부케가 꾸빌라이에게 결국에는 항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그 남성을 공격하러 갈 때 상황을 보면은 몽케 데칸이 이제 60만 명을 거느리고 이쪽 내륙 쪽에서 이제 밑으로 공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몽케 동생인 꾸빌라이가 30만 군사를 이끌고 이쪽 까이퐁이 이제 그 개봉이죠, 개봉, 뭐 변경이라고도 부르는데 까이퐁 개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밑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제 그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다가 1259년에 몽케가 사망하면서 이제 또 이제 서로 이제 문제가 이제 서로 내부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 다음에 5대 데칸인 꾸빌라이 칸은 1215년, 1294년까지 79살에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인은 1260년부터 1294년까지 34년간 진짜 재위를 해서 상당히 제일 오래 그 재위를 했죠. 그래서 이 꾸빌라이는 이제 45살에 즉위를 해서 79세까지 살았으니까 45살이면 한참 나이죠. 한참 나이 때 해서 완전히 늙어서 장수하고 수명을 누린 거죠. 그래서 꾸빌라이가 아주 그 원나라를 세웠습니다. 일단 그 유능한 지도자는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야만 나라가 이제 안정되고 굳건한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런 그 훌륭한 리더는 오래 살아야 되고 오랫동안 근무를 해야 그 나라가 발전하고 안정되게 되겠습니다. 반석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꾸빌라이는 이제 몽골의 안정화에 기여를 한 거예요. 꾸빌라이가 죽고 몽골의 그 확장기가 1차 확장기가 끝나는 것이 이제 1294년이 되겠습니다. 그는 수도를 몽골의 중심인 까라크롬으로부터 중국의 대도 베이징으로 이전을 하고 국호를 원나라로 바꾸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꾸빌라이 칸은 1279년 남송을 결국에는 이제 꾸빌라이가 이제 남송을 정복을 하죠. 1279년에 남송을 정복을 해서 중국을 통일하고 금나라와 거란, 요 나라의 잔당, 금나라는 여진족, 거란은 이제 요 나라죠. 서요를 이제 설립을 하죠. 저쪽으로 도망을 가서 중앙아시아 쪽에 잔당을 다 토벌을 하고 고려를 이제 그때 이제 꾸빌라이가 이제 지배를 했는데 고려의 군대와 같이 일본까지 먹으려고 일본 원정을 두 번이나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1274년과 1281년에 시도를 하지만은 결국에는 태풍이 심해서 일본 정복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1288년에는 이제 그 베트남 원정도 시도를 하지만은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실패를 하게 되겠습니다. 베트남은 그때 대월이라고 불렀죠.
초원 유목민족인 몽골의 기병은 산이 많은 고려는 이제 산이 많죠. 우리 한반도 산이 많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은 이제 밀림 지역이 많죠. 아주 밀림 지역이 많이 이런 데서는 이제 전쟁을 이제 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말을 타고 초원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이게 뻥 뚫린 이 평원지대에서는 아주 전쟁을 잘하지만은 이 산이 많고 뭐 이런 그 밀림이 많고 숲이 많고 이런 데서는 전쟁을 잘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꾸빌라이의 막내 동생인 아리크부케의 반란을 진압을 하지만은 그 꾸빌라이한테 불만을 품은 까이두의 군대가 반란을 일으켜서 30년 동안이나 내전을 하게 되고 몽골 제국은 분열되겠습니다. 이 까이두는 어디냐면 까이두는 저기예요. 까이두는 오고타이 칸국 그 이전에 꾸빌라이의 그 툴루이 가문 이전에 세력을 잡았던 오고타이 우데이 셋째 아들 우고타이 가문의 자손이 이제 까이두가 되겠습니다. 까이두하고 이제 그 오고타이 칸국의 까이두하고 원나라의 이제 꾸빌라이하고 이제 대립을 했다 이거죠. 까이두는 우구데이의 손자이며 오고타이 칸국의 대칸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꾸빌라이의 정적이 되겠습니다. 반대파죠. 꾸빌라이 칸의 원나라를 중심으로 몽골 제국은 총 100만 명의 시민이 형성이 되겠고 이 100만 명 중에서 성인은 20만 명밖에 없습니다. 이 100만 명이 중국의 2억 명의 인구를 통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년 동안 했죠. 그래서 몽골군은 뛰어난 기동력으로 보급 문제가 없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5개로 분리가 돼서 꾸빌라이의 원나라와 멀리 동유럽을 정복을 했던 바투, 징기스칸의 장남의 장손인 바투가 차지한 킵자크 칸국, 카스피의 흑해 북쪽에 있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제일 광대한 영토를 차지한 것이 이제 그 킵자크 칸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라레의 북쪽으로 있으면서 킵자크 칸국과 몽골 제국 사이에 영토를 차지한 오고타이 그 가문, 그 오고타이의 아들이 이제 카이두가 되겠습니다. 카이두가 차지한 징기스칸 손자죠. 오고타이 칸국이 되겠습니다. 멀리 중동 지방을 공격한 훌라구, 이 징기스칸의 손자입니다. 차지한 이란국이 돼서 이 이란국은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란, 이라크 등의 풍요로운 문명지대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북쪽의 중앙아시아의 척박한 땅을 차지한 차가타이 칸국이 4개, 5개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원나라와 4개의 칸국으로 분열되는 몽골 제국 결국 징기스칸의 손자들과 유능한 장군인 훌라구가 나누어서 지배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서로 교류하고 서로 관계를 끈끈이 맺으면서 팍스 몽골리카, 몽골에 의한 평화, 팍스 몽골리카를 실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그 말하고 정보가 발달했기 때문에 50km마다 설치된 역참제도 얘네들은 얀이라고 보죠. 얀 역참제도를 활용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외나라 일본군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데는 20일이 걸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그 홍따이지가 이끌던 청나라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서 서울까지 오는 데는 단지 7일밖에 걸리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16만 명이 1592년 4월 부산에 착륙을 하게 되겠습니다. 16만 명이 온 거죠. 공격을 하러.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을 볼 것 같으면 한산도 대첩이 1592년 7월 전쟁이 4월달에 일어났고 그 3개월 만에 이순신의 승리가 한 거죠. 그게 한산도 대첩이 그해 7월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바다에서 승기를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3대 대첩 중에 하나는 이제 행주 대첩이 있습니다. 행주 대첩은 이제 한양에서 서울 쪽에서 일어난 거죠. 이것은 그 전쟁 발발 다음에 1593년 2월 거의 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권율 장군의 그 행주 대첩 아주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째 대첩 중에 하나는 진주성 대첩. 그해 6월달입니다. 6월달에 일어난 진주성 대첩에서 우리 농계가 일본군 장군을 껴안고 바다로 떨어져서 죽었다. 진주성 대첩이 3개가 임진왜란 때의 3대 대첩으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